미국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영내 평화 안정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온다는 표현으로 중국 영내 평화 안정을 썼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에서는 화난 거예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로서 폐기한다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미 북한은 그걸 이미 폐기시켰어요. 지난번에 정찰 위성 어제 실패는 했지만 띄웠고, 그리고 한국에 그 오물풍선 몇백 개 보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그런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또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안유아 교수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배경에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당시에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던 때라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경제 안정, 환율 안정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당시에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 한중일 세 국가가 정상급의, 그러니까 최고의 회의죠. 정상급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그리고 기회를 서로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한중일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 출범 배경이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공산당 석입니다. 그리고 국가 상징적인 국가 주석이고요. 근데 이거는 경제협력이다 보니까 중국은 최고 정상이 총리가 관할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제1회부터 이번에 제9회거든요. 항상 총리가 참여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총리 리창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이렇게 다 정상급이 왔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안 왔냐? 이런데 이거는 출범 배경이 경제협력이 포커스가 돼 있고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점점 정치 분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은 처음부터 총리가 참여했던 회의고요. 이번에 제9차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논의됐던 대상은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시면 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사전에 조율하잖아요. 정상들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이런 아젠다까지 다루자, 이런 아젠다까지 다루자.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하고 얘기할 때는 순수하게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대 전략산업 쪽의 협력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한중일이 다 고령화예요, 고령화.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있어서 이 한중일 세 나라가 같이 보건산업이라든가 의료산업, 이런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는 디지털 경제입니다. 그래서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뭐 경제협력, 뭐 등등등등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우리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다룰 것이냐. 이게 포커스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안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중국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뭐 안 다루는 걸로 이렇게 아젠다를 설치한 걸로 된 걸로 알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실제 다룬 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주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창 총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영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일반 사람들 몰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한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일본이 원하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예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면 북한의 비핵화를 당연히 포함하지만 플러스 이 한국에 미국 핵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뜻은 북한의 비핵화 당연히 찬성. 근데 한국에도 미국 핵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다릅니다. 중국이 말은. 근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도 안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왜냐면 북한을 자극하기 싫으니까 핵 자체를 쓰기 싫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내 평화와 안정. 여기 영내란 거는 동북아라는 게 누구예요? 주로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이잖아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만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다 동북아, 대만 통일이 남았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좀 미국을 의식하는 표현이에요. 영내 평화 안정이 가장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온다는 표현으로 중국 영내 평화 안정을 썼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에서는 화난 거예요. 이유는 북한은 지금 작년 2024년 11월에 6월 3일인가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로서 폐기한다고 포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이미 북한은 그걸 이미 폐기시켰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태입을 위해 비핵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핵무장 국가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하고 비핵화니 뭐니 이거는 협상 자체를 안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핵무력 무장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뺐어요. 앞으로 평화협정하든 뭐하든 비핵화는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만나서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북한 비핵화니 중국은 또 영내 평화안정 이런 표현 썼다고 그것마저도 북한은 기분이 나빠서 굉장히 강하게 리액션 했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정찰위성 어제 실패는 했지만 띄웠고 그리고 한국의 그 어물풍선을 지금 몇백 개 보냈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그런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이번 회담으로 성과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내용 중에 한중일 FTA를 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 한중일 FTA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나라가 2002년부터 구상에 들어갔어요. 한중일 FTA 하자. 2002년 시점이 중요합니다. 2002년 한중일 FTA 하자. 중국은 2001년에 세계 WTO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협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런 공급망에 들어간 시점이 2001년입니다. WTO에 가입을 해요. 근데 2002년부터 한중일 FTA 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2003년 좀 더 구체화됐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FTA 협상이 계속 들어갔는데 지금은 19차 정도, 18차, 19차 왔는데요.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근데 시대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봐봐요. 2001년, 2002년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특히 일본이 기술적으로는 완전 최고였고 한국도 만만치 않았고 중국은 주로 노동밀집형 산업이었고 그때 막 WTO에 가입해서 수출을 이제 막 세계로 하자. 노동밀집 주로 뭐 신발, 모자, 뭐 지금 베트남처럼 이런 단계다 보니까 한중일 FTA 하면은 중국도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영내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출이 굉장히 시너지가 컸죠.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이 생산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거 생산을 해서 다시 유럽하고 한국에 다시 재파는 이런 경제협력 관계가 그때는 굉장히 서로 윈윈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중일이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한중일 FTA가 한중일 FTA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들은 기술과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 공장 만들면 부품을 한국에서 수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무관세로 들어가면 비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어쨌든 한중일 FTA 계속 하자. 이번에 그게 개인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건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이 영내 무역에 대해서 무관세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시대는 변했다. 그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국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 그러니까 일본은 조금 나아요.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서 일본은 많이 때렸잖아요. 산업을 발전 못 시키도록. 그래서 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어요. 반도체도 소재 이런 재료 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산업의 경쟁도가 너무 겹쳐요. 산업이. 그래서 경쟁이 요소가 훨씬 커졌고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 무역은 홍콩을 빼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 한국이 대중 무역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계가 변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중일 FTA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죠. 근데 어쨌든 무역 장벽이 있는 건 안 좋습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산업이 겹친 데 경쟁이 심해진 데서 뭐 우리가 미국처럼 무역 보호주의를 하자. 이거는 한국한테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장벽이 없는 게 한국한테는 좋아요.
그리고 경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경제학자가 아기온이라는 경제학자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가장 고속으로 성장하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고속으로 성장한 나라는 경쟁이 심한 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산업일수록 성장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있다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더 정신 차리고 더 거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더 우리가 복싱할 때 막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치열한 기술 개발과 이러면서 더 막 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중국 시장 반대를 가고 그렇잖아요. 더 크잖아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중 FTA는 아직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회담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제 책에 그 The Flow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The Flow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변혁의 시대가 변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The Flow라는 본질적 함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한 인간이 생명이 한 100년 정도면 정말 오래 산 거잖아요. 옛날에 막 60이었고 막 80도 오래 산 거고 이랬는데 지금은 10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세 산들 우리가 자기가 사는 한 일생에 있어서 어떤 시대가 변하는 거를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각 시대 지금 저는 70년대 이후 출신이에요. 그냥 80년대 이후 출신 있고 90년대 이후 출신까지 지금 사회의 주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제年대 70년대 이후 출신은 그 앞에서 말하는 어떤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서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갔어요. 전 세계 공급망 하나로 돌아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맨 위에 있어요. 공급망 위에. 그래서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지. 달러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해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 한국 놓고 말하면 한국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은 미국이었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시장이었죠. 다른 나라 생산하고 미국이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유럽도 잘 사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이 또 사주고 잘 사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있었고 미국이 공급망 최고위에 있었고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오펙 국가들은 땅 밑에 석유와 가스 있어요. 그걸 판에서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주로 유럽에 팔았어. 몇십 달러씩 비싸게. 그래서 러시아는 잘 먹고 잘 살았죠. 오펙도 똑같죠. 오펙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 그다음에 호주나 브라질은 원자재가 많아요. 브라질은 특히 산림자원이 목재 많고 이래. 거기서는 원자재를 팔아서 호주도 주로 석탄이나 이런 거 수출하거든요. 원자재를 팔아서 달러 벌어서 잘 먹고 살았고. 그럼 한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도 땅덩이 커지는데 60%는 수입을 해야 돼요. 이런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 일본. 머리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가성비 좋게만 전 세계에 팔아야 달러를 벌어왔던 거예요. 이게 제조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국가는 또 3단계 나눠요. 제일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세안 네마리온, 한국, 대만 지역, 중국 대만 지역 이런 게 있고 위에 독일, 일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제조국가들은 가성비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싸게 만든 애들이 위는 거예요. 달러를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샌드위치 경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채우려고, 한국이 일본 채우려고. 지금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막 일본 뛰어넘을 정도로 다 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비 싸움 하는데 중국이 가성비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중국 모든 산업 공급망이 국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으로 놓고 딱 봤을 때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중국이 세계 1등입니다. 4조 달러, 4 trillion dollar. 그 대단한 미국도 2.4조 달러밖에 안 돼요. 한국은 한 4,5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은 한 1조 달러. 독일은 한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담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서는 그래서 막 미국이 막 지금 정도로 막 무서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중국 실력이 중간에 제조업에. 그러다가 기술까지 이제 막 미국을 초월한다? 이러니까 이 공급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단일 패권주의에서 이렇게 하나의 공급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좋은 걸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서로 사이좋게 그걸 우리가 세계화, 지난 40년, 50년은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글로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 부모님 인생 다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달러를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팍 올라오면서 기술까지 장악하면서 미국이 어머 얘네 안 되겠네. 얘네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네. 우리 밥그릇이 뭐죠? 첨단 군사죠. 반도체죠. 지금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AR 뭐 미국이 옛날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살던 산업을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1위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을 중국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보기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동차 수출을 1위는 원래 일본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한대요. 원래 다 달러로 결제했는데 무역은. 근데 중국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하고 2009년에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겠대 무역을. 근데 무역이 세계 무역 1위 대국이 중국이에요. 5조 넘게 거의 6조를 하거든요. 미국이 더 훨씬 작아요. 무역 규모가. 그러니까 무역 1위 국가고 지금 제조업 부가가치 1위 국가고 이런 나라가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중앙은행 역할을 했는데 내 중앙은행 역할을 뺏겠다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기축당 달러 위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조업 경제력이 너무 빨리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자기네 밥그릇 뺏어가고 이러니까 저는 중국을 더는 못 가게 해야 되겠다고 딱 막아나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트럼프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했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이든이 오면서 공급망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 견제 그리고 이제는 완전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뭐 IPEF, Chip4 반도체 동맹 그리고 PGI 중국이 1대1로 있듯이 미국 중심으로 PGI에서 미국 버전의 이 선진국 버전의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거 PGI에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인프라 투자 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망이 쪼개지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는 원래는 전 세계 하나의 공급망에서 아까처럼 중국에 딱 수출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고 달러를 잘 벌어들였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딱 헤어지니까 한국은 이 공급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디를 갔죠? 2008년에 삼성전자 대표라는 기업들이 베트남 가서 공급망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마저도 중국에 들어가 한국 기업 이런 거 반도체나 이런 것도 미국이 뭐 하라 하지마 이렇게 막 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떤 정도로 미국이 견제하냐면 이번에 제가 베트남 지금 출장 금방 왔는데 거기 베트남에 들어가 한국 기업들이 부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40~50%를 중국 거 써요. 중국 거 안 쓰면 단가가 안 나와요. 최종 제품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40~50%를 중국 부품 쓰는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 부품 쓰는 기업들 것도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거죠. 그럼 어쩌라고. 나는 중국 거 안 쓰면 제품 생산이 이게 가격 경쟁이 안 나오는데 중국 거 안 쓰면 그게 대안이 있냐? 순식간에 대안 찾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인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베트남 없어요. 미국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원래 하나로 여길 때 같이 갔는데 이게 쫙 쪼개지니까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미국 중심의 공급망 여기에서 각 나라의 독일, 일본, 한국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대 100년 변혁의 시점에서 기로에 선 거죠.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